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 GDDR7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모리로 선택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GDDR, 그러니까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 GDDR이죠. 그래픽 이제 D램이죠. 거기에 엔비디아의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고대형 메모리인 HBM에서 고전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그러나 지금 들려지는 얘기로 보면 HBM 8단 3E가 곧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난 32년간 메모리 업계 1등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는데 HBM에서는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또 실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엔비디아가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데스크탑용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AI 노트북용 GPU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전자의 GDDR7을 탑재할 것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GDDR7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사가 공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삼성 GDDR7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모리 3대 업체인 삼성, SK, 마이크론이 GDDR7을 개발을 마친 가운데 GDDR7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이것을 채용을 할 건데요. 그런데 데스크탑용 그래픽 카드와 AI 노트북용 지포스 RTX 50 시리즈의 삼성전자의 GDDR7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GDDR7을 제품에 가장 먼저 적용하는 업체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데스크탑용 그래픽 카드와 경우 이제 삼성의 GDDR7만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주 그 표현이 이 업계 관계자 말로는 삼성전자의 GDDR7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GDDR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용으로는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세 개 업체를 다 지금 고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 제품만이 검증이 완료됐고 시장 선점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제품만이 검증이 완료됐고 시장 선점이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먼저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GDDR7의 공정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4GB GDDR7 발표 소식을 이렇게 알렸었습니다. 업계 최고 용량의 24GB, 최고 성능 40GB bps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디램, 레거시 디램은 중국의 창신 메모리나 우한 신신 등에서 그냥 50% 폭탄 세일을 하면서 중고 디램보다 창신 메모리에 디램이 더 싸고 이런 그냥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고급 성능의 디램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거든요. HBM이 아니면은 DDR5라든가 GDDR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DDR은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트는 GPU에 주로 사용되는 D램입니다. GPU에 그래픽 카드에 주로 되는 D램인데 동영상이라든가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커지면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도 결국은 그래픽 카드 GPU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효율이 높은 GDDR이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GDDR7이 HBM과 같은 고성능 컴퓨터 작업에 보조할 차세대 메모리로 시장 성적이 높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이 한계가 뭐냐면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열이 많이 나거든요. 오버히팅 이게 문제가 많은데 GDDR이 거기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다음에 LPDDR5X가 또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메모리 업계 관계자는 말하기를 GDDR7을 이용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HBM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HBM 대비해서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AI 시대의 응용처가 넓어질 것이다. 지금은 뭐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뭐 전부 다 HBM에 지금 집중돼 있지만은 이 이제 AI 뭐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2030년에 AGI 범용 인공 그 반도체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그런 시대가 점점 열리다 보면 HBM뿐만 아니라 이런 GDDR7이라든가 LPDDR5X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SK가 그냥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SK도 세계 최고 사양의 GDDR7 D램을 공개를 했어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GDDR7은 공정 난이도가 그래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진입을 SK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거는 또 32기가예요. 삼성전자는 24기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bps. 그러니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줄 사람, 쓸 사람인 엔비디아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에 32기가 BPS에 16기가 DDR7을 개발한 데 이어서 지난달, 그런 10월이죠. 지난달에 24기가바이트의 DDR7을 최초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40기가 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할 수가 있고 전작 대비해서 전력 효율도 30% 이상 개선했습니다. 요즘은 전력이 그냥 핵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HBM을 이용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에 그 발열을 시키기 위해서 에어컨, 뭐 그 쿨링하는 거기에도 전기가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지난 7월 달에 GDDR7을 공개를 했어요. 32기가 BPS예요. 그러니까 성능으로 본다면 삼성이 40기가 BPS고 SK 하이닉스는 32기가 BPS인데 이렇게 됐는데 40기가 BPS 속도도 구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40기가 BPS가 표준으로 나온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이 40기가 BPS로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쉽게 얘기하면 그 GDDR7 24기가에 40기가 BPS로 이렇게 표준화가 됐는데 SK 하이닉스는 32기가 BPS 이게 아마 표준인 것 같고 어쩌면 40기가 BPS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약간은 좀 다르죠. 어감은 뭐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른데 우리가 뭐 정확히 여기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지난해 최대 속도 32기가 BPS의 GDDR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양산을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GDDR7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엔비디아의 채택을 받았냐? 일단은 삼성전자의 GDDR7이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점을 한 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밑에 벤더사를 차별하거든요. 그래서 HBM에서도 1차 벤더가 SK 하이닉스인데 거기에는 충분한 마진과 물량을 주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GDDR7을 1차 벤더로 삼성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삼성의 가격이라든가 물량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SK나 또 마이크론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까
한번 좀 HBM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아마 이런 것에 본다면은 삼성전자 GDDR7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메모리로 선택됐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